4차 산업혁명의 태풍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법률 자동화 산업, 이름하여 리걸테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요, 굉장히 흥미롭고 신비롭고 또 한편으로는 좀 그로테스크한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저 화성 살인 사건 이번에 보셨죠? 제가 재구성한 이 살인 사건은 홋카이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홋카이도에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현장에서 범인의 DNA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천재 검사 고바야시 검사가 다른 사건에서 치조를 하고 있던 용의자 X를 이 관상을 보고 이놈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라는 촉이 와서 무시로 DNA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홋카이도 살인 사건 범인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추궁하자 이놈이 알리바이를 못 대서 전격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요, DNA가 일치했으니까 네가 무조건 범인인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하면서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00만 분의 1,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역으로 해석하면 네가 범인일 확률이 99.999%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변호인이 반발을 하겠죠. 요걸 가지고 똑같이 어떻게 반발을 하느냐 하면요, 좋다, 검사 네 말이 맞다, 100만 분의 1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라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놓은 걸 펴겠다. 홋카이도는 인구가 대략 500만 명, 근데 우연히 100만 분의 1이니까 그 중에 우연히 일치하는 사람은 5명, 그 중에 진범이 1명이니까 이 피고인 X가 범인이 일 확률이 20%밖에 안 되고 역으로 해석해서 아닐 확률이 80%다 라고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맡은 판사입니다. 10초 드릴 테니까 어떤 척 주장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DNA가 일치됐으니까 검사의 말이 맞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검사의 말이 맞다. 아닌 것 같다. 변호인 말이 맞는 것 같아. 80% 아닐 확률이 80%다. 예, 손 내려보십시오. DNA가 검출이 됐는데 이 주장을 딱 보면은 그럴싸한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정답은 뭐냐 하면요, 정답은 검사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성 살인 사건 DNA 검출한 거 그거를 한번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 시나리오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검사가 재판에 회부를 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를 가지고 와서 하지.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식의 논리 오류를 범하는 검찰 측의 오류를 미국에서는 30여 년 이상 연구를 해서 그거를 검사의 오류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DNA 증거를 가지고 곧바로 DNA 우연 확률을 역으로 계산하는 이 따위의 논리 오류를 검사의 오류라 그러고요. 그러면 검사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은 맞느냐 하면 또 이게 재밌는 게 변호인의 주장도 맞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따위의 오류를 변호인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 오류 상황을 계속 보면서 드디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길티 유죄일 확률을 계산하는 그 모델을 베이지안 네트워크, 이게 여러분들이 AI를 보게 되면은 한 번쯤은 꼭 만나게 되는 베이지안 추론 공식을 써서 재판을 모델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화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3차 살인 사건에서 증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재판을 예측하는 일명 재판 예측 머신 프레디쿠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1950년, 60년대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요. 인공지능 판사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시작된 건 롤러 박사가 60년대 프레딕션,
재판에서도 이 예측을 한다는 아이디어가 60년대 등장하고 뾰족한 실마리가 없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딱 발생했느냐 하면요, 이게 추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어떤 판단을 할 때 정교한 논리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편향에 의해서 자기 주관에서 판단한다는 이 이론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판사의 실마리가 생겼던 겁니다. 이 인지편향 이론은 다니엘 카너만 박사가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타면서 수면 위로 꽉 올라온 이론인데, 이 카너만 박사가 판사의 추론, 판사의 판단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심하게 인지편향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의 대중적인 책에서 이스라엘 판사들이 가석방 판단을 할 때 일어나는 인지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석방 판단을 할 때 이스라엘 판사들이 계속 가석방 비율이 떨어지다가 선액을 먹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또 뚜루룩 떨어지다가 정심을 먹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되고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판단을 할 때, 판사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정당성이 포도당에 좌우되느냐, 도대체 판사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래서 이 패턴을 추적하기 위해서 많은 변수를 넣어보는데 결국은 피 속에 포도당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것에 발표가 됩니다. 이 외에도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어떤 추론에 있어서 인지편향에 대한 논문은 무지하게 많은데, 요게 실마리가 돼서 드디어 예측으로 넘어가는데, 2004년도 앤드루 마틴 그룹에서 드디어 고전적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단 시스템을 발표를 하고, 이게 발표가 딱 되니까 인간 판사들이 엄청 반발을 해요. 기계 따위가 무슨 신성한 재판에 와서 프레딕션을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뭘 합니까? 경쟁을 한판 붙자. 그래 컴페티션을 벌입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이 컴퓨터하고 대결을 벌이는데, 이 모델이 75점 나왔고 인간 엑스퍼트가 60점 베이스라인밖에 안 나와서 인간이 참패를 합니다. 이게 2004년도 일이고, 이 컴페티션에서 인공지능이 이기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재판 예측을 연구를 하는데, 그 이후에 다니엘 카처 박사가 좀 더 일반화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 예측 머신을 개발합니다. 얼마나 이게 이슈가 됐으면 세상에 법학 논문이 사이언스 시를 쓸 정도니까. 그래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큰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전에서는 유죄 무죄가 아니고 유죄가 결정됐을 때 형량을 판단한 형량 판단 머신이 이미 도입이 돼 있고요. 이거는 루미스 사건에서 콤파스라는 알고리즘이, 루미스가 강도 사건을 저질렀는데 6년을 이 기계가 때립니다. 그래서 루미스 측 변호사가 반발을 하고 기계 따위가 우리 형량을 결정했다 그래가지고 항소를 하게 되는데, 2017년도 위스콘신 주 대법원에서 기계가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 내리면서 실제 인공지능 판사가 미국에서는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발끈한 중국이 시진핑이 명령을 내려서 206라는 인공지능 판사가 중국에서는 도입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예측 머신이라기보다는 분석 머신, 재판할 때 필요한 질문을 우리가 넣으면 재판정에서 사건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인간을 대체하는, 인간 판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 판사는 절대 도입될 수 없다고 하는데, 중국이 벌써 그 액시엄을 깼고, 그 다음에 북유럽의 조그만 나라 에스토니아는 이제 추론 머신, 아예 진짜 판사처럼 판단하는 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 머신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 같은 데서 실제 이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시민들이 이 판사에 불복을 하면 인간 판사한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조로 만드는데, 에스토니아는 5년 정도 실험을 한 다음에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더 좋아한다면 인간 대신에 AI를 도입하겠다라는 놀라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걸테크는 법률의 핀테크 버전으로, 그냥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신성한 법률에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통계학, 인공지능 따위가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태풍을 만들고 있는 리걸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연구부터 불씨가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요. 2011년도 여러분 잘 아시죠? IBM 왓슨이 먼저 선방을 때립니다.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이름 붙이고
대결을 한판 벌리죠. 인공지능 하는 사람은 항상 대결을 좋아합니다. 그 대결의 끝판왕이 알파고 대회고, 그 전에 2011년도 IBM이 상식 추론 게임 제퍼디에서 IBM 왓슨이 출전해서 인간을 격파하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2011년인데요. 요거를 보고 토론토 대학의 젊은 친구들이 오늘 이런 컨퍼런스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절대 안 된다는 법률 인공지능에 도전을 하면서 IBM 지원을 받고 드디어 알파고 터진 그해, 이 보시면 제목 보죠. World First AI Lawyer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이게 로스 인텔리전스가 진출하면서 리걸 테크 혹은 법률 인공지능의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구글처럼 그냥 검색기입니다. 검색기인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를 쓰고 음성 인식을 이렇게 되게끔 NLP 자연어 처리를 해서 이렇게 물으면은 관련 판례를 찾아주는 그냥 검색 시스템인데, 이게 2013년부터 개발이 돼서 2016년에 선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전에 발표한 그 스타트업들 3년에서 5년 정도 됐죠. 딱 그 시점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 이렇게 해야 폭행에 관련된 판례와 법률을 찾아주는데, 이 시스템은 샤대기를 때려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하고 추론해서 찾아주고 그 판례의 하이라이트까지 해줍니다. 고해 이런 자연어 처리 기반의 법률 인공지능, 일종의 법률 검색기가 딱 나오자 누가 반격을 했느냐 하면 두나페이, 돈 내지 마라는 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거는 주차 위반에 대해서 챗봇 형식으로 추론해서 답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그냥 챗봇입니다. 이 외에도 레블로라고 시각화해서 법률 시스템을 보여주는 시스템, 그다음에 링테일이라는 이런 이디스커버리 시스템, 이것도 시각화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거의 1,500개, 2,000개, 미국의 법률 시장이 한 400조쯤 되는데요. 벌써 10%가 리걸텍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빅펌들이 부도가 한 10개 이상 났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다른 모든 영역은 예전에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온다라고. 근데 법률은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드리븐 툴이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리걸테크 혁명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돌고, 그 다음에 남미로 호주로 가고 남미로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법률 인공지능의 챔피언은 베트남이었거든요. 이 베트남을 단방에 시진핑이 꺾어가지고 지금 아시아의 제왕은 중국이 됐습니다. 일본이 지금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데 많이 못 미치고 있고요. 중국이 왜 갑자기 아시아의 드래곤이 됐을까요? 법률 데이터를 수십억 개를 바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래서 이걸 학습을 해서 추론머신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전통적으로 연구해왔던 베트남이 확 밀려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제가 8년, 9년 동안 법률 추론머신, 일종의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오고 있는데, 차세대 법률 인공지능으로 불리는 계약서 자동 분석기 알파로에 관련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자체는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그 법률 구조론적으로 법률 모든 문서의 연결망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다 일단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요, 민법이라는 이 체계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법들이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다 연결합니다. 연결했을 때 이 연결 강도가 계속 진화를 할 수 있게끔 다이내미컬하게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 형사적인 사람을 때려 감옥 가는 이런 법률조차도 전부 다 추론을 만든 다음에 이걸 메타로 다시 연결하고, 이런 메타청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 변호사의 뇌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인간 변호사 머릿속에 있는 시멘틱 구조를 미러링해서 그대로 본을 떠서 하이브리드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법률 검색 시스템으로 시각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법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법률 지식 구조 및 인간 법률가의 행위 패턴을 반영하여 법령과 판례, 해석 문헌 등 정보 및 법률 판례 간의 관계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즉, 복잡한 법률 체계와 인간 변호사의 지식 구조를 시뮬레이팅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최적화된 법률 지식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찾아주고
관련 판례를 추천해 줍니다. 인간 변호사처럼 판례를 찾아주는 게 아니고 법률을 추론해서 어떤 법에 관련된가를 먼저 알려주는 그런 게 특기인데, 물컵을 집어 던지면은 폭행 중에 더 무서운 폭행으로 가고, 사기를 칠 때도 사기를 그냥 1,000만 원 치면 그냥 사기인데 한 1,000억 치면 특가법 사기가 되거든요. 그게 걸리면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 그런 거를 켜켜이 추론룰을 뚫고 들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기법이 적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 변호사의 시멘틱 구조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오른쪽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혹시나 법률 문제로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살짝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뇌재가 어디에 있는가. 요게 1세대 인공지능, 아까 머추어돼 있는 서치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3중 모듈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건 국제 특허로 출원돼 있고 한국 특허가 출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1세대고요. 이제 2세대는 요거는 아까 검색이라는 것은 한 센텐스를 날렸을 때 쿼리를 그 기계가 이해하는가의 문제고, 차세대 인공지능은 뭐냐 하면은 문서 전체로 수백 문장, 수천 문장, 아예 법률 책 통째로 넣었을 때 그 수미 관계를 AI가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붙어 있는데, 요번 올해 저희들이 개발해서 발표를 한 게 인공지능 변호사 2.0 노동법 변호사였고, 지금은 그게 한 석 장 정도를 독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33장을 독해할 수 있는 머신이 지금 탄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한 300장 정도, 300장 정도를 독해할 수 있으면 법률책 통째로 하나 딱 잡아 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나. 그냥 꿈입니다. 꿈, 희망사항인데 어쨌든 그렇게 도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분석 인공지능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분석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운로드한 계약서를 열고 내용을 복사해서 계약서 분석 인공지능 변호사에 붙여넣기 하면 끝입니다. 이제 애널라이즈 버튼을 누르면 인공지능이 계약서를 분석할 것입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애널라이저는 계약서의 위험 요소를 즉시 발견하여 보여줍니다. 지금 아마 이게 노동법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추론 머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검색하고 문서 독해하고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리글텍 분야를 사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한 거의 벽은 데이터하고 어떤 개인정보 문제, 그런 것들을 넘어야 될 산입니다. 우리나라는 하급심 판례가 극도로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을 이기기는 힘들 거라 보입니다. 어쨌든 아이디어라게 보면은 인공지능 판사, 인공 변호사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포화되어 있고, 이 역사는 놀랍게도 50년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제가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인공지능 판사의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네이터 같은 자율주의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약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그 하나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로 절대로 신성한 재판에는 기계 따위가 들어올 수 없다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예상을 다 뛰어넘고 인공지능 판사를 중국이나 에스토니아는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는 추론 머신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분야가 법률하고 바둑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사 모든 분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드리븐 툴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